안녕하세요. 부산고용노동청입니다. 부산고용노동청에서는 노동청을 방문한 고객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 고용과 노동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작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노동청에 가장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는 사유가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과연 누가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조건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실업급여에 대해서 도움 주실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실업급여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하은주 중무관께서 나오셨습니다. 중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하은주 중무관께서는 지금 실업급여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가요? 저는 실업급여과에서 수급 자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오늘 실업급여과에 근무하시는 분께서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업급여에 대한 생생한 정보와 그리고 일반인들께서 모르시는 실업급여에 관한 꿀팁을 아마 소개해 주실 거로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실업급여를 우선 실업급여를 받아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분도 아마 많이 계실 건데 실업급여는 과연 누가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세 가지 요건이 있네요, 그죠? 첫 번째는 180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 이상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구직의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될 경우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지급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중에 한 가지 요건이 부족하면 지급될 수 있나요? 아니죠, 모두. 세 가지 모두 다 조건이 돼야지 지급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그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네. 이 피보험 단위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단어가 좀 어려운데 그게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에서 이제 실제로 본인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모든 이제 하루 한 달에 30일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근로를 한 날 주체 포함해 가지고 실제 근로를 한 날 받고 일한 날 말하는 거죠. 180이라고 하면 보통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월급에 받는 날에 기초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네네. 6개월이 조금 넘은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런 뜻이네, 그죠? 그렇죠. 네, 그걸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을 해야 됩니까? 회사 그만두고 뭐 조금 쉬었다 신청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언제 신청해야 되나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바로 다음 날? 바로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1년 내로 수고 완료까지 끝마쳐야 돼요. 예를 들어 3개월 받을 게 있으면 3개월분을 1년 안에 다 끝내야 되고 다 받는 것까지 끝내야 되고요. 네, 그거 놓치시는 분들이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1년 안에 수고 완료까지 끝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실업급여를 빨리 신청했더라면은 뭐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데 조금 미적미적거리다가 6개월 뒤에 신청했다. 그러면 6개월만 받고 나머지 2개월은 못 받는 손해보는 거네, 그죠? 그렇죠. 소멸되는 거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실업급여는 퇴사 즉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유의를 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실업급여가 비자발적으로 그만둬야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자발적으로 사직서 쓰고 나올 경우 지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사가 다니는 회사에서 연장 근로가, 그러니까 야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런 경우는 지급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 경우에도 이제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퇴사 전 1년 안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두 달 이상인데 이제 9주를 봐요, 저희가. 네. 9주 동안 초과 근로가 주당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네. 순수 초과 근로만 치면은 주당 12시간이죠.
평균했을 때 2주 평균을 내가지고 2달 평균을 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요건이 되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52시간이 매주 9주 연속해가지고 계속 넘을 필요는 없고 저희가 이제 합산을 해가지고 9주 평균을 냈을 때 주당 52시간 이제 제50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이죠. 예, 그거에 따라서 연장 근로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이 되면은 조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52시간을 초과할 필요는 없고 평균을 해서 2달 동안 9주 동안 평균해서 주 52시간 넘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사직서 쓰고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니겠습니다. 사직서 쓰고 나 그만둘래요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 그런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하다 그 말씀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회사가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월급이 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뭐, 한 달이면 뭐 참아줄 수 있겠지만 2달, 3달 장기간 임금이 밀리게 되는 경우 가장에, 한 집안이 가장이면은 사실 뭐 돈 나갈 때 너무 많으니까 막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직서 쓰고 그만두는 경우. 그런 경우 어떤가요?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도 1년 내에 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조건에 맞으시면은 수급 조건이 되실 수 있는데 이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세 가지. 1년 내에 2개월분이 모두 체불되는 경우 2개월분이 전액 모두 체불된 경우 또는 전액 체불이 2개월 이상 돼가지고 지연되어 지급받긴 지급받았는데 지연해서 2개월 네네. 이상 지연해서 지급받은 거죠. 그 경우나 또는 3할 이상 월급의 3할 이상은 이제 2개월분 이상 못 받은 채로 퇴사를 하시던지 이렇게 1년 내에 2개월분 이상 못 받으신 상태로 실업급여 퇴사를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 되실 수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이 영상 보시고 근로자분들은 월급이 이 요건에 맞는 2달, 3달 안 나올 경우에 주저하지 마시고 그만두십시오. 예, 사직서 쓰고. 그 퇴사하시기 전에 관할센터 담당자랑 상담을 미리 먼저 그렇죠. 받아보시고 어떤 상태인지 맞습니다. 받아보시고. 요즘은 또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네네네. 당장 툭 그만두면은 또 취업이 바로 되면 모르겠지만은 취업이 안 되면은 또 실업급여도 받아야 되니까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그 부산에 제가 살고 있는데 회사에서 저 대구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대구로 이렇게 출퇴근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 힘들어서 도저히 뭐 출퇴근 하다가 그 에너지를 다 소비해서 도저히 안 돼서 사직서 쓰고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사업자에서 멀리 발령을 낼 경우에 편도로 해서 1시간 반, 왕복으로 해가지고 3시간 이상 네. 걸리는 그런 먼 거리에 발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실 수 있어요. 아, 편도 1시간 반 그리고 왕복 3시간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네. 예외적으로 그죠? 자, 회사 다니면서 상당히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허리도 아픈 경우도 있고 뭐 어깨, 뭐 팔, 다리 이렇게 많이 아픈 경우인데 그래도 뭐 참고 일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뭐 통원 치료도 하고 하는데 도저히 안 돼서 막 그만두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아프면은 통원 치료를 하시다가 약물 치료를 하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길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 하면 회사에다가 그 기간만큼 휴직 요청을 먼저 하셔야 휴직, 돼요. 이것도 네. 휴직이나 병가 제도가 있으면 병가. 충분히 사용 다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휴직이 부여가 안 된다든지 네. 아니면 나는 부여된 휴직 기간을 다 썼는데 추가적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다든지 네. 이런 경우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퇴사 전에 얼마나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회사에다 휴직 요청부터 해보시고 안 될 경우에는 퇴사를 하신 다음에 그 기간만큼 의사 선생님이 치료 받으라고 했던 만큼 치료를 끝내시고요. 2달이면 2달, 3달이면 3달 치료를 끝내고 나서 이제 다시 구직 활동이 가능해졌을 때 취업 활동이 가능하고 직장 생활도 다시 복귀가 가능해지실 때 그때 이제 구직 활동을 위해서 재취업을 위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신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질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바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만두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만두지 않기 위해서 뭐 질병 휴직을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병가를 신청한다. 그런 경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상 그렇게 여건이 허락이 안 된다든지
또는 의사의 선생님의 진단서 이 상태로서는 뭐 몇 개월 이상 뭐 치료를 요한다는 그런 진단서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은 지급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네, 그죠? 자,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어떤 경우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받을 수 없는지 그런 실업급여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어떤 정보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지원관님? 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 오늘 설명해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이어서 요건 또 몇 가지 더 설명드릴 거고요.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그 기간, 그리고 만약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안 됐을 때 그 우리가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지 그 절차까지 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실업급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또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참 중요하죠, 그죠? 아마 다음 영상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